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내용이 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활용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는 방법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할 것만 하나만 좀 확인해 주자면, fx에 대해서 오늘 한 번만 정리하고 갑시다. fx가 뭐죠? fx가 뭐라 그랬어? 이걸 또 함수여라고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다 그랬죠. fx는 x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변수가 x로 지정되어 있는 식을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를 가지고 fx는 0 이렇게 쓰면 방정식이 되는 거고, 얘를 가지고 fx가 y좌표를 뜻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함수가 되는 거고, 그쵸? fx가 뭐 0보다 크다 작다 뭐 이런 표현이 되면 부등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fx는 어떻게 보면은 H2 뭐죠?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만 뭐 얼음이 됐다가 액체 상태가 됐다가, 그쵸? 수증기가 됐다가, 그러니까 뭐 되게 변화무쌍하다고 얘기하기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그냥 형태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화가 하다 보니까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함수를 방정식으로, 부등식을 함수로,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함수에서 y는 fx라고 돼 있는데, 그럼 함수에서 fx는 뭐예요? 함수에서 fx가 뭐야? fx는 y라고 돼 있잖아, 그치? fx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뭘 말해? y 값을 들어가, x가 들어갔을 때의 y 값. 그리고 요 식은 이미에이저, 그러니까 x, y로 나타냈을 때 이 x, y의 관계를 그냥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건 점이겠지. 그래서 뭐 어떤 표현에서는 p 점을 뭐라고도 표현해요? px, fx라고도 쓰기도 하지. 왜? fx가 뭐니까? y니까,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함수에서 fx는 뭐예요? y,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잘 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을 놓고 봤을 때, 그쵸?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것 뿐이에요. 얘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기 기니까 그냥 뭐라고 부르는 거야? f. 짧게 별명처럼 fx라고 합시다 이거지. 맞아요? fx라고 합시다 얘가. 그럼 이게 x가 언제 0이 될까를 고민하는 거지만, 얘를 가지고 함수로 얘기를 하자면 언제 y좌표가 0이 될까를 찾는 거지. 그러니까 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함수로 바라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 아래로 볼록하고요. x절편이 얼마니? 라고 얘기했을 때 뭐 그냥 얘기할게. 마이너스 1과 2인데, 그쵸?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1에서 y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0. 2에서 y좌표가 뭐가 되는 겁니까?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방정식이라는 동네에서는 뭐라고 불러? 근해 라고 하죠. 근해, 그죠? 근 또는 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함수라는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x절편이라고 한다 그랬죠. 맞아? 함수라는 동네에서 x절편. 그래서 조금 더 파생을 해보면 잘 봐. 아까 만들었던 이런 함수에서, 그쵸? 얘가 지금 그냥 y는 0이잖아. x축을 y는 0이라고 하죠. y좌표가 0인 점들을 모아놓은 거라서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위에는 얘가 지금 y equal fx잖아요. 그쵸? x에 따른 y좌표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y가 0인 거 위의 부분이 뭔 거야? 이 윗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fx가 뭐인 거? 양수인 쪽이 돼요. 그럼 이때 x축을 뭐라고 하는 거야? fx가 0인 거. 그렇죠? 방정식에서 해를 찾는 거지. 그 다음에 아래쪽을 뭐라고 합니까? 아래쪽을 fx가 뭐인 거? 음수인 거.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부등식도 사실은 뭐로 해석이 가능하다? 함수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fx가 양수다라고 나와 있으면 x축 위쪽을 나타내는 x의 범위를 말해주면 되는 거고, fx가 0보다 작다, 음수인 부분을 얘기하려면 x축 아래쪽에서 생기는 부분을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됐습니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있지 않으니까 방정식 따로, 부등식 따로, 함수 따로 다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잘 봐. 잘 봐요.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줄 건데 얘를 이제 F라고 합시다. 얘를 뭐라고 할까? G라고 합시다. 그죠?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얘는 fx 뭐야? 펑션? 얘는 펑션? 아니죠. 그냥 f 다음이 뭐야? g예요. h도 있을 수 있잖아.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봐봐. 선생님이 요 점을 특별하게 x좌표를 a라고 할 거고요. 요 점의 x좌표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 a보다 작은 쪽에서는 잘 봐. a보다 작은 쪽에서는 fx가 y좌표고 gx가 y좌표니까 요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x가 a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fx랑 gx랑 비교했을 때 누가 커요? 누가 커? fx가 큰 거고. 이해되니? 이해되니? 그러면 x가 a에서 x가 b 사이에서는 누가 위에 있어? y좌표가 누가 위야? 그렇지. fx보다는 이때는 gx가 위에 있는 거고. 맞니? 여기에서는 두 개의 좌표를 비교했을 때 이쪽에서는 당연히 뭐예요? fx가 다시 커지겠지. 그 다음에 이제 근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요 두 개의 점. 요 두 개의 점은 이 두 개의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fx랑 결과적으로는 뭐랑 gx랑 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fx는 gx라고 썼다. 이게 뭐냐면 두 함수가 같은 x 값을 집어넣었을 때 y가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x가 같을 때 y 값도 같은 거니까 당연히 뭘 말하는 거야? 이게 그 유명한 교점을 말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교점. 그래서 방정식 왜 배운다고? 교점 찾는다. 그렇지. 그래서 교점을 찾는다. 두 함수를 빼서 0이라는 방정식을 찾아준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뭐 연립1차 방정식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요 방정식과 2차 부등식 배우면서 이 방정식 부등식 함수의 연계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번 시간에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지수로그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 배우는 걸 앞에 있는 지수로그 함수를 안 보셨다면 꼭 보고 오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함수를 배웠으니까 함수를 방정식으로 혹은 방정식을 함수로 부등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지금 간략하게 설명해줬어요. 분명히 고등수학 4 할 때 선생님이 설명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세요. 자, 어쨌든 지수방정식부터 먼저 풀 건데요. 자, 필수 1번 66페이지입니다. 필수 1번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방정식 풀 때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일단은 지수방정식이건 로그방정식이건 간에 가장 베이직한 기본은 뭐냐면 바로 밑을 통일시키는 데 있습니다. 밑이 통일이 돼야 돼. 그렇죠? 밑이 통일이 돼야만 지수끼리 같다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바로 밑통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뜩 쳐다보면 뭐가 달라? 이것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얘랑 지금 무슨 관계니? 역수 관계잖아요. 그죠? 역수 관계.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스킬을 하나 설명하자면 여러분들 3의 1승은 그쵸? 3의 1승은 3의 마이너스 1승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해도 됩니까? 그쵸? 지수법칙에서 1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승은 역수니까 3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맹이를 역수로 바꾼 다음에 지수의 부호를 바꾸셔도 된다는 얘기. 뭐라고요? 알맹이를 역수로 취한 다음에 바꿔도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의 b제곱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a분의 1로 바꾸신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으로 바꿔주셔도 무방하다. 알겠습니까? 기술 중에 하나죠. 그죠? 안에를 역수로 바꾼 다음에 지수의 부호를 바꾼다. 뭐라고요? 지수의 부호를 바꾼다. 따라서 요거 풀이는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4분의 3의 2x 제곱 마이너스 7은 4분의 3이라고 바꿔놓고 부호를 바꾸니까 빼는 순서 바꿔도 되죠? 그쵸? x 마이너스 4로 바꾸면 되죠. 따라서 밑이 통일이 됐으니까 뭐끼리 같다? 뭐끼리 같아요? 그렇지, 지수끼리 같아요. 맞습니까? 그죠? 먹었어? 대답 안 해요. 자,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이죠. 인수분해 됩니까?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2, 1, 3, 1 누가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죠. 따라서 x는 뭐? 2분의 부호 바꿔서 3 그죠? 2분의 3 또는 1분의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2번인데요. 자, 2번에서도 여러분들 스킬이 좀 필요하죠. 이게 방정식이냐 뭐 함수냐 아니면 문제마다 조금씩 표현이 다른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이라고 하지 맙시다. 2의 x제곱 그러니까 2의 x제곱? 노 4의 x제곱이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뭐예요? 2의 2x제곱으로 바꿔도 되지만 2의 x의 전체 제곱으로 바꿔도 된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밑제곱은 지수를 2배 해주셔도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전체의 제곱으로 바꾸는 거. 이게 원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치환하는 형태가 나올 테니까. 뭐 치환해서 3차로 나온다는 보장,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활용하자면 밑 세제곱은 지수 3배 또는 전체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하고 가자면 얘가 4x제곱이다 보니까 치환하는 형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2x의 전체 제곱으로 그냥 바꾸시면 되고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데 여기 플러스 1 있잖아요. 2가 앞으로 나오면서 마이너스 6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한다고 선언하셔야 돼요? 나는 치환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치환하기 위해서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건데 이때 당황하지 말고 그래프 한 번만 살짝 그려봅시다. 지금 x의 정의역의 범위도 없기 때문에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t의 범위는 0보다 크다죠. 그렇죠? 매번 얘기하지만 치환하면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이 뭐였어요? 치환 첫 번째 뭐야? 범위가 생깁니다. 범위가 생겨요? 범위가 생깁니다. 범위가 생겨. 범위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의 모습, 근의 형태도 바뀌죠. 뭐에서? x에서 t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치환하면 범위가 생기고요. 범위가 바뀌고요. 근의 형태도 바뀐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지?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이해를 해보면 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6이 0이다. 이거 푸는 거잖아요. 맞아요? 인수분해 돼요? 되죠? t 얼마? 플러스 2. 자, 선생님이 플러스를 먼저 쓰는데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플러스를 항상 먼저 그러니까 웬만하면 먼저 써요. 항상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8은 0이죠. 그러니까 뭐 풀이의 특징이다 보니 실수를 안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부등식으로 나오면 이런 바보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x-4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사이값이잖아요. 야, 이거 보더니 4에서부터 x-2, 4 이따위로 쓰고 틀리는 바보들이 있다고. 진짜 아무 생각 없다고. 그러니까 원래 실수라는 게 그렇잖아. 자기도 놀랍죠. 내가 왜 그랬지? 선생님 제가 미쳤나봐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실수를 예방하는 습관을 드는 거죠. 이거 진짜 머릿속으로 잠깐 플러스 앞으로 빼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고. 게다가 지금 t가 뭐예요? 양수기 땜시롱. t는 얼마? 아니 8. 그렇죠. 따라서 왜냐하면 t가 양수거든요. 이해되시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t야? 아니잖아. t가 뭔데 t가 뭐예요? 2x 제곱이잖아요. 따라서 2x 제곱이 8이니까. 그렇죠. 따라서 x를 뭐라고 하시면 돼요? 3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아까 말했지만 범위에 따라서 근의 형태를 좀 바꿔주셔야 되고요. 맞아요? 근을 좀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했지만 맨 마지막에 근을 만들 때는 항상 x의 값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걸 그냥 답이라고 그렇진 않겠죠. 이런 걸 막 많이 틀리진 않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렇죠. 반드시 기술들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67페이지 필수 2번 봅시다. 밑과 지수 모두 지수가 있는 방정식. 자, 여기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나오는 두 문제를 딱 대놓은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밑과 지수가 동시에, 그렇죠? 밑과 지수에 모두 미지수가 있는 경우, 밑과 지수에 모두 미지수가 있는 경우를 말해요. 근데 이건 풀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풀이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때 첫 번째는 지수가 같은 경우가 있고요. 지수 같다인 경우가 있고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밑 같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풀이가 아주 달라요. 자, 일단 한 번은 풀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보세요. 유형이야. 아예. 되게 유명해요. 지금 보니까 야, 지수가 똑같잖아, 그지? 게다가 이 범위는 왜 나왔냐면 지수가 실수 범위로 확장되면서 우리가 밑은 양수인 거밖에 안 다룬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고등학교 때는 양수인 거밖에 안 다루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해준 거예요. 이건 의미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얘도 조금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알겠죠? 따져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지금 지수가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밑이 뭐 하면 돼? 같으면 되지 않겠냐? 야, 봐봐. 뭐 예를 들어서 지수끼리 똑같아. 그러면은 지수가 같기 때문에 밑끼리 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선생님 저는 알겠어요. 뭘? 그랬더니 지수가 같기 때문에 밑끼리 같으면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2가 뭐라고 하면 돼? 4라고 얘기하고요. x가 얼마입니까? 2라고 얘기하시면 지옥 갑니다. 입시 지옥 가십니다. 입시 지옥 가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답이 맞긴 한데 잘 봐. 5의 어떤 지수랑 6의 어떤 지수를 해서 이거 두 개 같게 만드는 거 있어요? 졸라 큰 힌트를 주고 있지 내가 지금. 그렇지. 0이잖아요. 그쵸?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의 0제곱이 뭐라고요? 1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요대로만 답을 쓰면 큰일 나고 지수가 같다일 때는 그쵸? 지수가 같다일 때는 뭐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수는 0인 경우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수가 0인 경우 그쵸? x-1이 0인 경우를 따져요. x가 뭐야? 1이죠. 자, 구해놓고서는 1과 2가 x로 나왔는데 자, 요 우리 주어진 범위에서 나왔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요. 따라서 x는 뭐라고 쓰시면 돼요? 1 또는 2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2번으로 넘어와서 다시 밑과 지수의 모두 미지수가 있는 경우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같아? 밑이 같죠? 이미 밑이 같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 선생님 저는 알겠어요.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도 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당연히 맞습니다. 그치? 밑이 같은데 지수도 같아야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고 맞나? 인수분해하니까 x 뭐야? 네?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는 0이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x는 뭐 나와? 3 나오죠. 그런데 왜냐하면 x가 1보다 커야 돼요. 마이너스 1은 그래서 커트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만 쓰면 아까 말했듯이 지옥 갑니다. 어디 간다고요? 입시 지옥 간다. 왜냐면
어떤 숫자의 5제곱한 거랑 어떤 숫자의 3제곱한 게 같대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물론 0도 있을 수 있긴 해요. 어떤 분은 0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지수가 그러니까 실수로 확장됐을 때 밑은 양수인 거밖에 안 다룬다 그랬죠. 0인 건 사실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양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밑이 1인 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수가 0인 거 뭐 밑이 1인 거를 동시에 다 따져주셔야 됩니다. 밑이 1인 거, 지수가 0인 거. 사실 지수가 0인 거, 밑이 1인 거 모두 다 얼마가 나와? 1이. 그래서 두 번째는 뭐인 것도 찾아주셔야 돼요. 아, x-1이 뭐인 거? 1인 것도 다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x가 얼마도 나와? 2도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답은 2 또는 3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꼭 확인, 알겠습니까? 확인, 또 확인. 자, 정리하자면 밑과 지수에 모두 다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죠? 우리 어떻게 풀어준다고요? 지수가 같을 때는 그렇죠. 지수 같을 때 지수가 0인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미시 같은 경우는 뭐야? 밑이 1인 걸 따져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정리. 3번 68조의 필수 3번에 1번 보시면 9x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승 플러스 27은 0의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래요. 자 여기 봐봐. 이때는 치환하는 방정식이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혹은 알파 베타 뭐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당연히 뭐겠어? 근각계수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그래서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근각계수의 관계라고 얘기했던 건데 얘가 지금 근각계수의 관계라는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고 생각보다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여기 봐봐. 당연히 처음에는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서 t가 0보다 크다 뭐 여기까지는 뭐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고요. 그치?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바로바로 쓸 거야. t제곱이고 3 앞으로 오니까 마이너스 15t 플러스 얼마? 27은 0이야.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두근의 합이 얼마라고 얘기합니까? 15라고 얘기하고 틀리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지. 그쵸? 야 지금 x가 어디 위로 올라가 있니? 지수로 올라가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3의 x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여기서 니네들이 가장 판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T알파라고 하죠. T알파는 뭐예요? 3의 알파 제곱을 말하는 거고 T베타라는 건 뭐예요? T 중 하나. 그죠? 그치? 이때 알파 베타를 더하기 형태로 바꾸려면 당연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T알파와 T베타의 곱이 필요한 거잖아. 그래야 3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T알파랑 T베타의 곱은 이거 분의 이거 그냥 구하시는 거니까 얼마가 나와? 27. 그래요. 27이 나와. 이렇게 따져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로그 연산의 가장 큰 특징 지수 연산의 가장 큰 특징 뭐야? 곱하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등장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수에 있는 x가 더하기 형태로밖에 나올 수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딥하게 고민해 보면 지수 함수에서는 당연히 두 개를 더한 거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건 아니지만 더한 걸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지. 왜? 곱이 합으로 변하니까 지수의 연산의 특징상. 그러면 로그 방정식에도 똑같은 유형이 나와요. 치환해서 푸는 건데 그때는 뭐 구하라고 나올까? 알파 베타 그지? AB. 알파 베타 구하라고 나오겠지. 왜? 로그는 더하기가 뭘로 바뀌어? 곱하기로 바뀌죠. 그러니까 로그는 사실 요거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수 현상과 로그 현상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면 이거 사실 굉장히 뻔한 문제죠. 그렇죠? 만약에 추가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 저는요 알파 베타 따로따로 구하래요. 그럼 굉장히 산으로 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게 줬을 거야. t는 뭐? 2분의 마이너스 b 하시면 15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제곱 벌써 빡치죠? 15제곱 뭐 우리는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225에다가 마이너스 4ac 하니까 더 빡치는 4ac 108
225에서 108 빼면 얼마야? 225에서 108 빼면 빨리 계산 안 되나? 113 나오니까? 117? 아니 써줄게. 빼면 17이요. 117. 여기 117 나와.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3의 x제곱이 뭐야? 2분의 15 플러스 루트 117 또는 2분의 15 마이너스 루트 117. 그러니까 뭐 물론 이걸 가지고 뭐 하기 어렵다 싶다를 논하긴 좀 그렇지만 벌써부터 어때요? 이게 하려고 봤더니 좀 미치고 팔짝 뛰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쓰고 있다?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었어. 수능에서 내가 만약에 근해 공식을 쓰고 있다? 망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쵸? 물론 근해 공식을 쓰는 문제가 없다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수학적 그 이점을 활용하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 27이 3의 3승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뭐라고 하면 돼? 3. 그죠? 이렇게 구하는 거. 알겠어요? 지수연산의 가장 큰 특징 담아두고 있는 문제죠. 정리하세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되게 유명하죠. 필수 3번의 이번 문제도 되게 유용한 문제고, 그러니까 예전에 학력평가에서 많이 등장했던 거고, 의외로 많이 틀렸던 문제의 유형도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학력평가에서 진짜 많이 틀렸을 때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서로 다른 두 양근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일단은 이 문제 잘 봐요. 4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2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a 플러스 7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a의 범위야. 당연히 치환하는 형태라는 거 알겠죠? 게다가 서로 다르다라는 표현을 보자마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안 돼요. 알겠죠? 서로 다르다라는 표현이 없다면 당연히 등호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물론 뭐 중3 때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래서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0보다 커지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치환한 방정식을 쓰시면 t 제곱이고 2 나가면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의 t 플러스 a 플러스 7은 0 이렇게 나와요. 근데 봐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t가 0보다 크거든요. 왜냐면 x가 범위가 없기 때문에 t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지수함수니까. 그런데 얘가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서로 다른 두 양근으로 바뀌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다가 서로 다른 두 양근으로 바뀌어요. t가. 이해돼요? 그래서 푸는 방법이 조금 변합니다. 그래서 두 실근이 두 양근으로 바뀐다. 요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였나? 뭐 아무튼 그랬는데 지수함수였어요. 그때도 지수방정식에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는다라는 표현으로 바꿨거든. 만약에 얘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이라 그러면 t의 범위가 뭐보다 큰 거야? 1보다 큰 게 돼요. 이해돼? 1보다 큰 두 근이라고 얘기해야 돼. 두 근이 모두 서로 다른 두 근이 1보다 크다. 그래서 애들이 너무 많이 틀렸었어. 왜? 양근으로 풀어가지고. 외우지 말아야 될 것조차 외우시면 안 돼요. 판단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둘 다 양근이잖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야? 판별식은 풀어주셔야 돼요. 그쵸? 판별식은 풀어주셔야 돼. 그래서 판별식은 당연히 4분의 D로 풀어야죠. 2 있죠. 친절하게 좋죠. 그럼 B' 제곱 하시니까 A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AC 하시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7 얘가 뭐면 돼? 0보다 크시면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네. 그죠? 그럼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니까 무슨 쪽? 바깥쪽이시면 되겠죠. 바깥쪽. 그 다음 일단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풀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어도 되죠. 요 정도 근해 판별 이야기는.
둘 다 모두 양수기 때문에 우리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죠. 둘 다 모두 양수야? 더해도 양수, 곱해도 양수. 더해도 양수, 곱해도 양수. 따라서 세 번째 두근의 합 이거분의 이거의 부호 바꾼 거니까 a 플러스 1이 뭐면 돼요? 양수면 돼요. a가 뭐보다 크면 돼?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돼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도 뭐면 돼? 양수면 되죠. a 플러스 7이 뭐면 돼? 양수면 돼요. a가 마이너스 7보다 크면 되죠. 그러니까 크다면 큰 게 답이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되죠. 자 그럼 얘랑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2보다 큰 거야.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거 뭘로 찾아주면 되는 거야? a가 2보다 크다로 문제 풀어주시면 완벽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지수 그래프가 갖는 치역의 범위에 따라서 그쵸? 합성 함수라고 보셔야 돼요. EX제곱을 합성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놈의 치역을 다시 정의역으로 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아무튼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던 x의 범위에서 치환과 동시에 양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양근으로 바뀌면서 근의 판별이 조금 변화됐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x를 t로 바꾸면서 여러분들이 치환을 하면서 범위와 근이 바뀐다는 걸 매번 따지지 못하면 괴롭거나 실수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판단해서 어떤 구조를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하게 풀이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따져야 될 것들은 꼭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따져주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이쪽에 필수 4번 봅시다. 자, 선생님이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감소 그래프죠. 그렇죠. 밑이 1보다 작잖아요, 지금. 그렇죠. 밑이 1보다 커야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질 건데 지금 얘네들은 지금 부등호 방향 반대잖아. 그래서 이런 걸 풀 때는 어떻게 풀어주는 게 맞냐면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바꿀 거예요. 자, 밑이 통일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역수로 바꾸면서 지수의 부호로 바꿔줄 거야. 왜 이런 짓을 하냐면 부등식에서 여러분들 음수를 다룰 때 어떻게 돼요? 부등호 방향 바꾸는 거 안 하면 틀리죠. 지수 방정식도 마찬가지거든요. 감소 그래프는요. 감소 형태에서는 크다에서 지수를 비교할 때 작다로 바뀌어야 되거든. 왜? 감소니까 크면 작은 거고 작으면 큰 거잖아. 반대 개념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밑을 아예 증가 형태로 바꾸면서 왜 변화가 가능하니까. 그쵸? 마이너스 2배 해주시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이렇게 바꿔서 그쵸? 증가 형태로 바뀌면 부등호 방향을 굳이 바꿀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이 부등호 방향 결국에는 부등호 방향을 바꾸는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푸는 걸 선생님은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의외로. 그래서 넘기면 뭐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죠.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는 뭐예요? 마이너스 4에서부터 2 사이 포함까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두 번째 것도 그럴 건데 두 번째 것도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죠. 제일 먼저는 뭐 쉬우니까 치환 먼저 할 거고요. 뭐 그래프는 뭐 습관적으로 그려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알겠죠? 그리고 치환할 건데 자 빠르게 가자.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t 마이너스 1에서부터 t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니까 바깥쪽이죠. 그럼 뭐죠? t가 뭔데? t가 뭔지 알잖아. 2x제곱. 그러니까 얘가 지금 2x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2x제곱이 1보다 작거나 그죠? 2x제곱이 1보다 작거나 반드시 0보다 커야 되죠. 요거 그죠? 0보다 커야죠. 1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2x제곱이 뭐보다 크거나 뭐보다 크거나
2보다 크시면 되겠죠. 따라서 1을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1을 2의 0승으로 바꿔주신다면 따라서 x는 0보다 작거나 얘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마지막에 결국에죠. 그 다음 얘는 x가 크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치환하는 형태의 부등식도 풀 수 있겠죠. 결국에는 함수나 방정식을 할 수 있다면 부등식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2차 부등식에서 있을 때 여러분들 크다면 바깥쪽이었고 작다면 사이값이었던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재료가 조금 더 복잡해졌을 뿐이지 알고 있는 거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자, 필수 5번, 70번 보면 이제 아까랑 비슷하죠. 그 지수방정식을 푸는 형태랑 똑같이 지수부등식을 푸는 형태도 밑과 지수에 모두 다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이게 제일 짜증나는 구조인데 왜 그러냐면 밑이 가려져 있으면 얘가 착한 밑이어서 증가인지 나쁜 밑이어서 감소인지 알 수 있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다 경우를 나눠서 케이스 분류를 해서 푸셔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첫 번째 가장 당연한 거는 뭐예요? x가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x가 1보다 크면 증가 그래프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큰 쪽의 지수가 큰 거잖아.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밑 조건을 나눠서 푸는 게 가장 까다로워지는 문제죠. 그래서 이때는 착하니까 x 플러스 5가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어차피 다 뭐 역수냐 뭐 이런 걸 바꿔서 푸는 거라기보다는 지수를 음수로 바꿔서 푼다기보다는 지금처럼 미지수가 있으면 바꾸는 것도 녹록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착한 밑 나쁜 밑 이런 설명을 했던 것도 이런 문제들 때문인데 따라서 3x-2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맞나? 그러니까 이거 이럴 때도 2x를 작다 쪽으로 넘기면 x가 작고요. 마이너스를 크다 쪽으로 넘겨주시면 x가 7보다 작은 거죠. 그리고 나서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어? 딴 말하면 안 된다 그랬지? 동시 조건. 그죠? 맞아? 따라서 1에서부터 x가 뭐 사이? 7 사이라고 푸시면 되고요. 두 번째 x가 1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면 안 되지, 그지? 왜 안 됩니까? x가 1이 되면 두 개가 같아 버려요. 그쵸? 1 집어넣으면 얘 1이고 얘도 1이잖아. 같아지잖아. 부등식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x는 1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볼 건데 x가 그러니까 뭐야? 0과 1 사이 나쁜 밑일 때. 그쵸? 0과 1 사이라고 주어져 있다면 이때는 뭐가 돼요? 이때는 감소잖아. 그래서 2x 플러스 5랑 부등호 방향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3x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바보같이 또 풀지 말고 위에 9에 나왔잖아. 이거랑 부등호 방향만 어떻게 하면 돼? 바꿔주시면 되죠. 맞습니까? 이거랑 이거랑은 어때요? 겹치는 부분이 있니 없니? 없어요. 공집합이죠. 그죠? 맞습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요.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뭐라고 써주면 돼요? 1에서부터 x가 뭐다? 7 사이다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금처럼 밑과 지수가 동시에 뭐가 있는 경우,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부등식을 따질 때 어떻게 해야 돼? 증가냐 감소냐 이런 걸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치? 그리고 여기서 지금 1이 안 들어간다고 풀었었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등호가 이렇게 처박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는 1이어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 없어요. 1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암기 1이 된다 안 된다를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성립하는지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증가일 때, 혹은 감소일 때, 크다, 작다 판단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71페이지 필수 6번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줄 테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기업 A의 2018년 초에 누리집이 뭐예요? 누리집 회원 수는 인터넷 어떻게 설명해야지? 뭐 아무튼 무슨 뭐 모임이라고 얘기합시다. 누리집 회원 수는 1000명이고
매년 2배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서 A는 현재 얼마라고 했어요? 1000명이래요. 1000명. 1000명이고 매년 2배씩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2배씩. 계속 2배를 못 바꿔. 그러니까 내년에는 2000명, 그 다음에 4000명, 그 다음에 8000명 이렇게 늘어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1000명이라고 쓰지 말고 이렇게 씁시다. 1000명은 10의 3제곱이죠. 좋아요. 그 다음에 B기업의 누리집 회원의 수는 100만 명이래요. 100만이니까 뒤에 공 6개 붙겠죠. 그러니까 얘는 10의 6승이야. 100만 명이래요. 많이 차이 나네. 근데 얘는 매년 절반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대요. 그러니까 곱하기 2분의 1. 그치? 매년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잖아. 50만 명 뭐 이렇게. 그치? 이때 A의 회원 수가 B 회원 수보다 15,000명 이상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는 2018년으로부터 최소 몇 년 후인지 구하라 이렇게 돼 있었죠. 맞습니까? 야, 이런 문제는 진짜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식을 세우는 게 불편한 경우가 꽤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승우가 150kg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B양이 38kg입니다. 그쵸? 둘이 이제 손잡고 병원에 간 거죠. 그쵸? 왜? 야, 너는 숨 못 쉬어서 죽을 것 같고 얘는 곧 숨이 끊어질 것 같고 38kg면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곧 사망각입니다. 그죠? 얘도 곧 사망각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처방을 하기 시작했더니 이 승우는 뭐야? 매달 5kg씩 뺄 거고 매달 5kg씩 빼기로 약속이 됐고 얘는 매달 1kg씩 찐대. 반대 아니에요? 어?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얘는 빼고 얘는 1kg씩 찌우고. 맞지?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B양보다 승우가 5kg 더 많은 건 몇 달 후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승우의 몸무게가 B양보다 5kg 많은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면 조금 쉬워요.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인 게 몇 년 후, 그러니까 X년 후라고 할게요. X년 후라고 하면 얘는 10의 3승에다가 뭐야? 2의 X제곱을 곱했을 거고 얘는 10의 6승에다가 2의 뭐야? 마이너스 X제곱을 곱했을 거죠. 그게 이론수인데 이때 봐봐. A의 수가 라고 되어 있으니까 A는 그지? A는 B보다 얼마? 15,000명 15 곱하기 10의 3승 이게 언제냐 이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식만 제대로 세울 수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알겠죠? 맞습니까? 자, A는 뭐예요? 10의 3승 곱하기 2의 X제곱은 그죠? B가 뭐예요? 10의 6승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5 곱하기 10의 3제곱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양쪽에서 뭐를 나누고 싶어요? 10의 세제곱을 다 떼어버리고 싶죠?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 2의 X제곱 넘길게요. 이거부터 넘길게요. 2의 X제곱을 넘기면 마이너스 15고 얘는 마이너스 10의 3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치환할 거죠?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면 0보다 크겠죠 당연히. 그렇죠? 물론 연으로 따지면 2보다 크겠죠. 뭐 그런 걸 따질 필요는 없고 여기다 양변에다 2x제곱을 곱하면 2x 전체 제곱 마이너스 15에 치환할 거잖아. 그치? 치환해서 양변에다 곱한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15t고 여기다가 t분의 1이니까 t 곱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1000은 0 이렇게 나와요. 1000 인수분해 돼요? (50, 20) 안 되는데, 그죠? 뭐요? 45, 40, 25? 됩니까? 40, 25?
40, 25 돼. 40, 25네. 그지? 따라서 t 플러스 25 25 t 마이너스 40 46 이렇게 나오네. 따라서 t는 뭐예요? 40. 그쵸? 왜냐하면 0보다 커야 되니까. t가 뭔데? 2x제곱이잖아요. 2의 x제곱이 40보다 커지는 거 몇 년 뒤부터입니까? 2의 5제곱이 32였고 6제곱이니까. 그럼 몇 년 뒤부터는 15,000명 이상 많아지는 거야? 6년 뒤. 따라서 답을 6년 뒤부터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활용 문제는 의사소통 능력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간단한 문장이나 간단한 수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신다면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감이 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시뮬레이션이 필요 없어지는 순간도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 걸로 연습하는 거, 뭐가 뭐보다 크다, 뭐가 뭐보다 작다, 뭐는 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문장을 읽고 식으로 해석하는 능력은 기본이죠, 기본. 알겠어? 기본이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반드시 뭐 내신이나 이런 데는 반드시 튀어나오기 때문에 식 세우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근데 또 이렇게 문장지 문제가 사실 문장이 이렇게 많지 않죠, 문제가. 그치? 그러니까 꾸준히 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문장을 읽고 식을 세우는 게 불편하진 않나? 이런 점검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많이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됐어요? 그래요? 정리? 자, 복습 철저하게 하시고요. 알겠죠? 여기까지 할게요.